화물 운송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 족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2번 차로입니다. 차로. 차로에 대한 용어 정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번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먼지, 2번 매연, 3번 검댕, 4번 비산먼지. 정답 1번 먼지입니다. 먼지. 자, 2번 매연이란 무엇이냐? 매연이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매연이라고 합니다. 3번 검댕이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검댕이라고 합니다. 3번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 자동차는? 정답 2번입니다.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 자동차입니다. 4톤 이하. 4톤 이하. 4번 특별 품목에 대한 포장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아이스박스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 가구류의 경우 박스 포장하고 모서리 부분을 에어캡으로 포장 처리 후 면책 확인서를 받아 집하한다. 맞습니다. 3번 비나 눈이 올 경우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4번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 내용물이 잘 파악되도록 이중 포장한다. 맞을까요? 아니죠. 일단 정답 4번입니다.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해야 합니다. 5번. 자, 5번은 문제를 풀기 전에 윤쌤이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기 팁. 자, 7할 원칙.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자, 다시 한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가격, 적절한 양, 적절한 품질, 좋은 인상, 적절한 상품. 자, 그러면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물류관리의 7할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적절한 장소, 2번 적절한 매출, 3번 좋은 인상, 4번 적절한 상품. 자,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그럼 정답 몇 번이죠?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 적절한 매출입니다. 여러분들 윤쌤과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벌써 암기 되셨을 겁니다. 7할 원칙에 대해서.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자, 윤쌤과 함께 공부한 분들은 7할 원칙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여름철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에 있어서 노면과 맞닿는 부분인 요철형 무늬의 깊이가 최저 몇 밀리미터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가? 정답 2번 1.6mm입니다. 1.6mm. 자, 또한 트레드 홈 깊이 최저 1.6mm 이상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번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가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180도에서 200도입니다. 180도에서 200도. 또 하나 더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자 시축에서 시각이 약 3도 벗어나면 시력 저하는 80% 저하됩니다. 80% 저하. 8번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할 경우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은 정답 1번 페이드 현상입니다. 페이드 현상. 9번 농후한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배출 가스색은 1번 무색, 2번 백색, 3번 청색, 4번 검은색. 정답 4번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자 그러면 알고 갈 두 가지 내용. 자 첫 번째 완전 연소 시 배출 가스의 색은 정상 상태에서 무색 또는 약간 엷은 청색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엔진 안에서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연소되는 경우 배출 가스색은 백색입니다. 백색. 10번 교통사고의 3대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인적 요인, 2번 차량 요인, 3번 물적 요인, 4번 도로 환경 요인.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물적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3대 요인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입니다. 또 알아둘 내용. 자 도로 교통의 구성 요소에는 도로, 사람, 차량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알아둘 내용. 자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참 불명예스럽죠. 11번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에는 자동차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인가? 1번 브레이크 부분, 2번 전기장치 부분, 3번 바퀴 부분, 4번 클러치 부분. 정답 2번 전기장치 부분입니다. 전기장치 부분. 자 12번 자동차 관리 법령상 캠핑용 트레일러가 포함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정답 몇 번이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정답 4번 승합자동차입니다. 승합자동차. 13번 다음 중 트레일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돌리, 2번 풀 트레일러, 3번 트랙 트레일러, 4번 세미 트레일러.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트럭 트레일러는 아닙니다. 그러면 트레일러의 종류에는 돌리,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이외에도 폴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폴 트레일러. 14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일반 구조의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대략 몇 킬로미터 퍼 아워 전후의 주행 속도에서 발생하는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150입니다. 150. 15번 다음 중 전용 특장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믹서 차량, 2번 액체 수송차, 3번 시스템 차량, 4번 벌크 차량.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시스템 차량입니다. 시스템 차량은 합리화 특장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전용 특장차 종류에는 덤프트럭, 믹서 차량, 액체 수송차, 벌크 차량, 냉동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합리화 특장차의 종류에는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측방 개폐차, 시스템 차량,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고 갈 내용. 자 특수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특수 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군안 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가 바로 특수 자동차입니다. 특수 자동차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16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 2번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3번 군부대 내 도로, 4번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군부대 내 도로입니다. 17번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 2번 보행 보조용 의자차, 3번 건설기계, 4번 자전거. 정답 2번 보행 보조용 의자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 보조용 의자차, 유모차는 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8번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가 아닌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한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제동거리입니다. 제동거리. 그리고 4번의 정지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하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된 거리가 바로 정지거리입니다. 19번 자동차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정답 1번 정지거리입니다. 정지거리. 20번 자, 사색 등하 신호등의 배열 순서가 옳은 것은 사색 등하 신호등 배열 순서입니다. 정답 1번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입니다.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 21번 사업용 또는 영업용 트럭 운송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1번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 2번 인적 투자가 필요 없다, 3번 수송비가 비싸다, 4번 시스템의 일관성이 없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수송비가 비싸다입니다. 사업용 또는 영업용 트럭 운송은 수송비가 저렴합니다. 자, 이 외에도 장점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 외에도 장점. 자, 일단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 인적 투자가 필요 없다, 그리고 융통성이 높다, 수송 능력이 높다, 물동량의 변동에 대응한 안정 수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2번 직업의 세 가지 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애정, 2번 긍지, 3번 열정, 4번 보상. 정답 4번 보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업의 세 가지 태도 애정, 긍지, 열정입니다. 자, 23번 운송장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물 인수증 기능, 2번 지출금 관리 자료, 3번 배달에 대한 증빙, 4번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입니다. 지출금 관리 자료가 아니라 수익금 관리 자료입니다. 수익금 관리 자료. 그리고 운송장 기능은 이 외에도 계약서 기능,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정보 처리 기본 자료 등이 있습니다. 24번 중앙 분리대의 주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양차의 현광 방지, 2번 상하차도의 교통 분리, 3번 필요에 따른 유턴 방지, 4번 자동차의 차도 이탈 방지.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4번 자동차의 차도 이탈 방지입니다. 자, 자동차의 차도 이탈 방지는 곡선부 방호 울타리의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 분리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냐? 연석형, 광폭형, 방호 울타리형이 있습니다. 25번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2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3번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4번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26번 그림의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그림의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3번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27번 정지 시력을 식별하기 위한 란도르트 고리시표의 색상이 옳은 것은? 자,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 흰 바탕의 검정입니다. 흰 바탕의 검정.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야간 운전 시 도로에서 물체 확인을 위한 색깔 확인을 살펴볼 때 쉬운 색에서 어려운 색으로 나열하면 흰색, 엷은 항색, 흑색입니다. 흰색, 엷은 항색, 흑색. 28번 다음 중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류자회사에서 수행하는 물류 업무는 제2자 물류업이다. 맞습니다. 2번 물류계획 수립 3단계는 전략, 전술, 운영이다. 맞습니다. 3번 제4자 물류란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4번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제4자 물류의 4단계 순서는 재창조, 이행, 전환, 실행이다. 맞을까요? 아니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제4자 물류의 4단계 순서는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입니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재창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재창조는 전통적인 공급망 컨설팅 기술을 강화하는 단계가 바로 재창조입니다. 자, 또 두 가지 알아둘 내용. 자, 첫 번째, 제1자 물류란 기업이 직접 물류 활동을 처리하는 자사 물류를 제1자 물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인 물류의 발전 과정은 자사 물류, 물류 자회사, 제3자 물류로 발전하였습니다. 자사 물류, 물류 자회사, 제3자 물류. 29번 자동차의 승차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의 승차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 3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번 고속버스 운송 사업용 및 화물 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의 110% 이내일 것.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냐? 자, 고속버스 운송 사업용 및 화물 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4번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정답 4번입니다. 30번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정답 3번 주연어프 방식입니다. 주연어프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 2번에 여러분들 슈링크 방식. 여러분들 문제 지문에서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 슈링크 방식입니다. 그리고 4번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은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시트를 넣어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 바로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입니다. 자, 다음 알아둘 내용. 자, 팔레트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적재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냐? 밴드 걸기 방식, 주연 어프 방식,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풀 붙이기 접착 방식, 슈링크 방식, 스트레치 방식, 박스 테두리 방식,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팔레트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적재 방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도 출제됩니다. 그럼 리피트 어떤 방식들이 있다? 밴드 걸기 방식, 주연 어프 방식,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풀 붙이기 접착 방식, 슈링크 방식, 스트레치 방식, 박스 테두리 방식,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31번 주문 상황에 대해 적기 수 배송 체제의 확립과 최적의 수 배송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스템은 수 배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정답 4번 수 배송 관리 시스템입니다. 32번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트레일러는 동력을 갖추고
물품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견인차를 말한다. 맞을까요? 아니죠. 일단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트레일러는 동력을 갖추지 않고 모터 비클에 의하여 견인되고 사람 또는 물품을 수송하는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2번 폴 트레일러는 기둥, 통나무 등 장척의 적화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 부분을 구성하는 구조이다. 맞습니다. 3번 풀 트레일러는 트랙터를 갖춘 트레일러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풀 트레일러는 파이프나 H 형광 등 장척물의 수송을 목적으로 합니다. 4번 세미 트레일러는 총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되었다. 맞습니다. 33번 신물류 서비스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효율적 고객 대응은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도 통합을 통하여 표준화와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신속 대응은 신속하고 민첩한 체계를 통하여 물류 효율화를 추구한다. 맞습니다. 3번 공급망 관리가 표방하는 것은 종합물류이다. 맞습니다. 4번 주파수 공용통신은 화주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맞을까요? 아니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주파수 공용통신은 화주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4번 튜닝검사 신청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자동차 등록증, 2번 출처 증명서류, 3번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4번 튜닝 전후의 주요 재원 대비표.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입니다. 2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튜닝검사 신청 서류 이외에도 무엇이 있냐? 튜닝 승인서가 있고 그리고 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내용. 자, 여러분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행합니다. 자, 35번 자동차에 사용되는 현가장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기 스프링, 2번 캐스터, 3번 코일 스프링, 4번 비틀림 막대 스프링.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캐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캐스터는 조향장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조향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캠버, 캐스터, 토우인, 킹핀, 경사각이 있습니다. 또는 시험 문제 자동차의 앞바퀴 정렬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앞바퀴 정렬에는 캠버, 캐스터, 토우인, 킹핀 경사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현가장치 유형 어떤 것들이 있다? 공기 스프링, 코일 스프링, 비틀림 막대 스프링 이외에도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판 스프링은 버스나 화물차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36번 운전석에 있는 핸들에 의해 앞바퀴의 방향을 틀어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는 1번 제동장치, 2번 주행장치, 3번 현가장치, 4번 조향장치. 자,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답 4번 조향장치입니다. 조향장치. 그리고 1번 여러분들 제동장치란 무엇인가? 제동장치란 주행하는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킴과 동시에 주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바로 제동장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은 주행장치는 어떤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냐? 타이어의 공기압 점검은 주행장치에 해당합니다. 자, 3번. 자, 여러분들 현가장치에 대한 특징도 알아야 됩니다. 현가장치는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여 직접 차축에 얹히지 않도록 해주며 도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와 화물에 더욱 유연한 승차를 제공해 줍니다. 37번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촬영 기산일이 오는 것은? 자,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촬영 기산일이 오는 것. 정답 3번
최초의 신규 등록일입니다. 최초의 신규 등록일. 또 자, 알아둘 내용. 자,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촬영 기산일은 제작 연도의 말일입니다. 제작 연도의 말일. 또 하나 더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촬영이라는 건 차 나이를 얘기합니다. 차 나이. 자, 하나 더 알아둘 내용. 자,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 기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 기간은 최초 4년, 그리고 차량에 관계없이 2년입니다. 38번 자동차 고장 유형별 조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엔진 매연 과다 발생, 오일 팬이나 가스킷 교환.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 1번입니다. 오일 팬이나 가스킷 교환은 엔진 오일이 과다 소모됐을 때 조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엔진 매연 과다 발생 조치 방법 어떤 것들이 있냐? 연료량 확인, 연료 파이프 누유 및 공기 유입 확인, 연료 탱크 내 이물질 혼입 여부 확인, 워터 세퍼레이터 공기 유입 확인 등이 바로 조치 방법입니다. 2번 엔진 오일 과다 소모, 실린더 교환이나 보링 작업. 맞습니다. 3번 엔진 온도 과열,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의 양 확인과 누출 여부 확인. 맞습니다. 4번 엔진 시동 불량, 플라이밍 펌프 내부의 필터 청소. 맞습니다. 39번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40번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자,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80km/h입니다. 80km/h. 자, 그러면 또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세 가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편도 1차로 일반도로 최고 속도는 60km/h이고 그 다음에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 속도는 90km/h이고 최저 속도는 30km/h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둘 내용, 편도 2차로 이상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80km/h이고 최저 속도는 50km/h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화물 운송 자격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4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떤 내용의 자료들을 공부해야 되냐? 일단 벼락치기 강의 자료, 당일치기 자료, 그 다음에 주목 강의 자료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보다 안전하게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윤생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복 강의처럼 좋은 강의는 없을 것입니다.